어제도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기대와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높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보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기대와 우려는 과연 무엇일까? 건강보험 하나로요, 민영보험 들지 않고도 모든 국민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천사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요.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텐데 그것을 가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쏟아질 것이다. 건강보험료 적립금 10조 원대 유지 불가능한 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 마련에 관련해서는 명쾌한 답이 없다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각종 질병 진단을 받을 때 초음파 문제라든지 MRI, 또 2인실 사용, 또 탈모, 라식, 성형 이것은 거의 그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성형 이런 쪽이니까 이건 제외한다로 나머지 쪽에서는 획기적인 보험 보장이 될 수 있는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원 마련입니다. 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이른바 메디푸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평균 50만 4천 원에서 41만 6천 원으로 10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국가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간 미성년자들이 그 불치의 병에 걸려 있을 때는 국가가 좀 치료해주는 이런 방안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국가의 재정과 관련이 됩니다. 지금 178조 추계된 그 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그것을 178조의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한 그 계획도 지금 제대로 못 내놓고 있는 정부가 대통령이 다니시면서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건 아닌가.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 이런 비판도 또 있습니다.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점을 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기대에 대한 얘기는 어제 이미 또 오늘 조간신문에서 많이 실려 있었으니까요. 기대에 대한 얘기 말고 이 우려, 재원 마련과 관련돼서 지금 야당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반박하는 모습도 잠깐 봤습니다. 우려에 대해서 한번 6분의 시선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 소장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우려하기 전에 일단 OECD 국가 중에서 의료비 중에서 가계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평균 OECD 평균의 2배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 이런 상황들을 도외시한 채 재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재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건보료가 현재 30조가 적립돼 있고요. 매년 3조가 흑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보료의 20%를
그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20%를 다 지원하지 않고 편법으로 일부만 찔끔찔끔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건보료 적립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재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예. 그걸 밝혀야 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원에 문제는 없다. 이미 충분히 잘 준비돼 있다. 이런 뜻이군요. 반대하시면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야당 입장은 당연히 반대를 밝혔잖아요. 근데 뭐 다시 밝히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미 밝혔잖아요. 반대라고. 저는 이게 이 정책은 반대하는 겁니까? 예, 문재인 이 정책은 케어에 이게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퓰리즘의 뜻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석이 미래 세대의 자산을 당장의 표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당겨 쓰는 거. 예. 미래 세대의 자산을 당겨 쓰는 게 포퓰리즘이에요. 자, 지금도요. 현 상황 그대로 가도 이게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2018년부터 이게 적자고요. 2023년에 고갈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발표입니다. 기획재정부. 지금 서양호 소장도 영 다르게 말했지만 기재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더 이게 강화돼 보세요. 그럼 이게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자체도 증가하지만 쓸데없는 이게 과도한 의료 쇼핑, 또 이게 예. 과잉 진료 이런 것도 오기 때문에 기하급수로 이게 증가하면 지금 이게 6.1% 우리 건보 부담률 예. 이게 선진국처럼 10% 넘어가고 지금도 이게 의료보험료가 세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그 비율만 증가하고 이래서 이게 혜택이 오겠습니까? 예. 오히려 이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너무 이게 비용 예측이 예. 너무 이게 그 현실에 맞지 않고 좀 아니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 건보료 폭탄으로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부메랑이 될 것이다. 또 재반박 누구? 예. 저는 좀 비슷한 입장으로 비슷한 입장이에요. 예, 이야기하자면 예. 이렇게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거 예. 이런 큰 취지에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재원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건보 누적 적립금이 10조 원이 넘으니까 그걸 활용하고 그다음에 3%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면 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절감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과연 꼼꼼하게 오늘 이제 계산한 거라 그러는데 저는 이 미래 세대와 차기 정권에는 재원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라 봅니다. 예. 일단 현재는 왜 그게 가능하냐? 누적 적립금 10조 원도 저는 지금 다 써버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아까 말했지만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예. 누적 적립금이라는 게 사실상 고갈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예. 여러 양론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상반기 세금 세수가 작년보다 12조 3천억이 더 거쳤어요. 예. 또 최근에 박근혜 정권이 후반기에도 세금이 더 거치는 요즘에 최근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요즘엔 그 돈 갖고도 좀 추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돈의 여유가 있지만 이게 앞으로는 이 세수 더 거치는 게 매년 더 거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이런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이거 외에도 지금 100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78조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 어떻게 돈을 다 마련할지 상당히 그런 점에서 취지는 좋지만 좀 더 꼼꼼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기남 저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케어 이른바 이제 그 방향은 옳다.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속에서는 아마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뭐 이런 문제 제기일 텐데요. 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이른바 의료 불평등이 아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낮은 건보 보장률이라든지 또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민들의 어떤 의료 불평등이 굉장히 해소시켜야 한다는 그 시대적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예. 이른바 기초연금 아동수당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복지 시리즈의 일환으로 예. 메디푸어를 해결하겠다고 이걸 정책을 내놨는데 과연 이 방향은 옳은데 좀 전에 우려들처럼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 2023년이면 재원이 고갈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또 내지는 매번 누적 적립금 얘기도 하고 3% 보험료 인상도 얘기합니다만 그게 정말 어떤 그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건지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 우려는 또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과거 2000년도에요. 준비 안 된 의학 분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소위 건보료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 오른 적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른바 건보료 폭탄이라고 하는 부메랑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지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네, 전 다른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의료 민영화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온 게 노무현 정권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갖다가 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상류층이나 소수는 이제 의료 민영화를 이렇게 영리병원이라든지 또 사보험 강화로 이렇게 가는 원격 진료도 포함돼 있었죠. 그 영향이 박근혜 정권까지 내려와서 의료 민영화라는 의심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는 좋은데요. 그러면 의료 가격을 통제한다면 전달 체계, 즉 병원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영국 같은 경우는 병원들도 공영화했죠.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문제는 항상 이렇게 이 수요를 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 가려면 장기 대기를 하고 수술을 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큰 병원들, 대형 병원들과 대학 병원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일반 그 중소병원들, 동네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결사 반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면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이제 된다면 전부 다 대형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를 바라지 중소병원에 갈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소병원들의 몰락이 거의 예정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과연 정부가 중소병원들을 공공체계 내에서 포함시킬 거냐. 또 지금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조금 낮추고 안 낮출 가능성도 있어요. 그다음에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부자들만 누리고 신기술은 여기 안 들어오겠죠. 공공체계 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약이라든지 신기술 이런 부분들은 일반 서민들은 아주 수준 낮은 부분으로 돼가는 거냐. 이런 문제가 이 과잉 진료나 풍선 효과 등의 재원 문제와 더불어서요. 심각하게 있는데 재원 문제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전달 체계에 심각한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보다 의료보험료 한 20% 냈는데 더 내는데 내가 암 걸렸을 때 국가가 100% 책임을 져준다. 이러면 저는 더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이 저렇게 좋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공론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해보자. 자, 의료보험료 가진 사람 더 많이 내고 또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진료를 받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 과연 적정하게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정한 보험료를 또 내고 있느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가가 뭔가를 좀 많이 봐주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표를 의식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려하는 이제 이런 느낌들을 오히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의료보험비를 내는 것 자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에다가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면 더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저런 선한 의지로 발표를 하고 민주당에서 저것을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대화의 장에 끼어들지 못하는 야당은 그냥 본능적으로 반대를 해버리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갈등을 오히려 더 많이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니 저런 정책을 내놓을 때는 무엇보다도 논의의 장,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좀 더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제가 부연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OX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는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현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 게 옳다라고 하시면 X를 좀 들어주십시오. 문재인 케어 가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좋은 겁니까? OX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이해를 위해서. 자, X가 몇 분 나오셨습니까? 2분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이 모두 X군요. 건보료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가는 게 맞다 이런 이제 의견이 조금 더 많군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